지금 현재 대한민국 경제는요, 이명박 박근혜를 거쳐오면서 이미 낭떠러지에 지금 떨어졌습니다. 떨어졌는데 지금 누군가가 동아줄을 던져줬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나쁜 정치, 꼼수 정치, 썩어 빠진 정치 깔끔하게 썰어주는 아재TV 마산의 마산아재입니다. 네, 이번 4.15 총선에서 저 미래통합당들은요, 경제 파탄을 이야기를 하면서 문재인 정부 심판론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이 어려운 대한민국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정당은 미래통합당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과연 정말 이 대한민국의 현재 이 어려운 경제 현실이 문재인 정부 탓인지, 그리고 이 어려운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정당이 미래통합당인지, 그 팩트를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가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자면은 우리나라 서민들의 경제가 어려운 것입니다. 지금 이 대한민국의 경제가 이렇게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수천만 원에서 수억에 호가하는 그런 최고급 명품들이요, 여전히 불티나게 잘 팔리고 있고, 또 분양가 수십억에서 수백억이 나가는 그런 최고급 아파트들을 분양을 받기 위해서 이래 줄을 서서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쉽게 말해서 대한민국의 서민들의 삶과 이런 또 동떨어진 이런 다른 삶을 살고 계신 분들도 계시는 것이 현재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네, 이렇게 대한민국의 일반 서민들의 삶과는 또 다른 삶을 살고 계신 분들, 바로 대한민국의 상위 10%입니다. 제가 이 대한민국 상위 10%와 서민 90%에 대한 이야기는 다른 영상에서도 몇 번 언급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 제가 몇 번씩 언급을 하고 또 한 번 언급을 하겠습니다. 이 대한민국 상위 10%에 해당되는 이분들이요, 대한민국 국민들이 벌어들이는 전체 소득의 45%를 가져가고 계신 분들입니다. 나머지 55%의 국민 전체 소득을 가지고 대한민국 90%인 이 서민들이 나눠 먹기를 하고 있는 것이 현재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네, 여러분들의 빠른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번 극단적인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만일에 현재 대한민국의 경제 활동을 하고 있는 인구가 그냥 2,000명이다. 그런데 이 2,000명이 1년간 일을 해서 벌어들이는 총 소득이 약 1,000억 원이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상위 10%에 해당되는 인구가 2,000명 중에 10%니까 200명이 될 것이고, 나머지 1,800명이요, 이 90%에 해당되는 서민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상위 10%가 45%를 가져간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전체 소득 1,000억 중에 45%, 이 450억 원의 전체 소득을 200명이서 가져가는 것이고, 나머지 1,800명이 나머지 55%, 그러니까 550억 원의 소득을 가져가서 나눠 갖는 것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 상위 10%인 이 200명이 가져가는 1인당 가져가는 이 연간 총 소득이요, 2억 2,500만 원이 됩니다. 그에 반해서 이 서민 90%, 이 1,800명이 1인당 나눠 가져갈 수 있는 이 소득은요, 3천만 원 남짓이 됩니다. 이렇게 봤을 때 상위 10%와 그리고 대한민국 서민 90%의 총 소득이요, 약 7.5배가량 차이가 납니다. 대한민국의 상위 10%와 나머지 우리 서민 90%의 소득 격차가 7.5배. 답이 보이지 않습니까? 현재 대한민국의 이 경제 규모가 세계 10위권 안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대한민국 서민들의 삶은 왜 이렇게 어려운 것인가? 바로 답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일반 90% 이 서민들이 가져가는 이 소득 점유율이 이 10%들이 가져가는 점유율에 비해 가지고 이렇게 찌그러져 있기 때문에 지금
항상 대한민국 서민들의 삶은 어려운 것입니다. 아무리 대한민국 경제가 세계 10위권이고 5위권이 된다 하더라도 서민 90%가 가져가는 이 소득 비율이 이렇게 쭈그러져 있기 때문에 현재 대한민국 서민들의 삶이 힘든 것입니다. 네, 그러면은 이 대한민국 상위 10%와 일반 우리 서민 90%의 이 소득 격차가 7.5배나 나게 한 이 주범이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냐? 이거를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겠죠. 대한민국 서민들의 삶이 어렵다라고 이야기가 나온 게 하루 이틀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IMF가 발생하기 전인 1990년대 이 중반부터 나왔던 이야기가 중산층이 무너진다. 이 바로 중산층이 무너진다라는 이 이야기가 나오는 시점부터 대한민국 서민들의 삶은 어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네, 바로 이 중산층이 붕괴가 되고 서민으로 전락하는 시점이 바로 1990년대 중반부터입니다. 그러면 왜 하필 이 1990년대 중반부터 이 중산층들이 붕괴가 되기 시작했을까? 그러면은 그 전에 경제 정책들을 봐야 되겠죠. 1961년 박정희 대통령이 군사 쿠데타로 정권을 잡고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기 전 2016년 박근혜 정권까지의 대한민국의 경제정책 기조는요 성장정책이었습니다. 자유시장 경제 원리를 앞세워서 전체 국가경제의 파이만 키우는 이 성장정책. 그런데 1990년대 중반 이전까지는 그래도 국가경제 전체 파이가 커짐과 동시에 우리 서민들의 경제의 파이도 조금씩 클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 바로 농경사회에서 산업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소득이 늘어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1990년대 중반에 들어서면서 이 성장정책의 한계를 맞게 됩니다. 네, 이 자유시장 경제 원칙을 앞세운 성장정책, 바로 이것을 대변하는 이론이 낙수효과입니다. 상위 10%의 부를 자꾸만 늘려줘서 이들의 부가 차고 넘치면은 나머지 밑에 계층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바로 이것이 낙수효과입니다. 그러면서 분배도 자연적으로 이루어진다. 그런데요, 이게 1990년대 중반을 넘어서면서 이 이론이 완전히 깨어져 버립니다. 이 박정희 정부부터 박근혜 정부까지 이 성장정책을 앞세워서 이 상위 10%들의 부를 늘리기 위해서 막대한 투자와 그리고 정책들을 펼칩니다. 그러면서 이 상위 10%들의 이 부는 점점 더 차고 넘쳐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이 부가 점점 더 늘어나면은 하위 계층들에게 이 떨어지는 이 소득들도 늘어나야 되는데 웬걸? 점점 더 많은 부가 쌓이니까 욕심이 더 생기네. 그러니까 차고 넘치는 거 뒷주머니를 차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밑에 계층들에게 내려와야 될 이 소득 분배가 전혀 이루어지지를 않습니다. 네, 이렇게 낙수 효과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 할 이 소득 분배에 대한 이 순기능은요 완전히 사라져 버리고 오히려 악기능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게 구조조정. 이 기업들, 재벌들은요 본인들이 먹고 남은 것, 이 차고 넘치는 것들은 뒤로 뒷주머니로 감춰놓고 조금만 경기가 어렵고 침체가 된다 하면은 구조조정이란 이 명목으로 그냥 잘라버립니다. 일하던 근로자를요. 그리고 그 자른 빈자리는 비정규직으로 메꾸거나 또는 하물며 사내 하청을 주는 그런 시스템까지 도입을 합니다. 네, 이 사내 하청, 예를 들어서 가전제품을 만드는 회사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예전에는 이 가전제품 공장이 대부분 다 이렇게 라인이지 않습니까? 그 예전에는 이 라인들의 명이 1라인, 2라인, 3라인, 4라인 또는 1반, 2반, 3반, 4반 이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이 사내 하청 시스템이 도입이 되면서 어떻게 바뀌느냐면은 주식회사 A, 주식회사 B, 주식회사 C 이런 식으로 바뀝니다. 예전에는 이 생산 라인에 근무를 하던 공장 근로자들이요, 대부분 다 그 전자제품을 만든 모기업의 정규 직원들이었죠. 근데 이 사내 하청으로 바뀌면서, 그러니까 하청업체의 직원으로 전락이 됩니다. 그만큼 일자리의 품질이 확 떨어져 버리죠. 네, 이렇게 일자리의 질이 떨어진 공장 근로자의 소득은 당연히 줄겠죠. 그런데 이에 반해서 인건비와 관리비를 아낀 모기업의 기업주의 소득은 더 늘어납니다. 네, 이렇게 현재 대한민국 상위 10%라고 하는 기업주, 그러니까 재벌과 그리고 먹고 살만한 또 중소기업주들은요, 이런 가전 편법을 써가면서 현재 그나마 먹고 살기 힘든 이 서민들의 이 고열마저도 지금 빨아가고 있는 것이 현재 대한민국 경제의 현실입니다. 네, 이렇게 대한민국의 서민의 이 삶이 이렇게 어려워진 가장 큰 원인은요,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바로 이 대한민국 상위 10%와 우리 서민 90%의 이 소득 격차가 바로 이렇게 많이 나는 것, 이것이 바로 제일 첫 번째 원인입니다. 그리고 이 원인을 제공한 자들이요, 바로 박정희, 전두환, 아니 박정희, 전두환 정권까지는 그래도 이 성장 정책이 그래도 먹혔으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이 이명박, 박근혜 정권, 이 21세기에 들어오면서 이 맞지도 않은 이 시대와 전혀 맞지도 않은 이 성장 일변도의 이 정책을 그대로 유지해온 것, 이 낙수 효과 그대로 유지해온 것, 이것이 원인입니다. 네, 오늘의 정답은요, 바로 대한민국 서민들의 이 경제를 어렵게 만든 이 주범들은요, 바로 미래통합당, 그리고 그 이전에 자유한국당, 또 그 이전에 새누리당, 한나라당들, 이들이 바로 현재 대한민국 이 서민들의 경제를 어렵게 만든 진짜 이 경제 파탄의 주범들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 문재인 정부는요, 늦었지만 그래도 저들이 만들어 놓은 이 경제 파탄을 가져온 이 경제 시스템을 지금이라도 지금 바꾸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대로 된 경제 시스템으로 바꾸고자 하는 것이 현재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입니다. 네, 누군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금 문재인 정부 경제 정책 이대로 가면은 경제가 낭떠러지로 떨어진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더 힘들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 현재 대한민국 경제는요, 이 이명박 박근혜를 거쳐오면서 이미 낭떠러지에 지금 떨어졌습니다. 떨어졌는데 지금 누군가가 동아줄을 던져줬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동아줄을 지금 잡고 힘겹게 지금 버티고 있는 것입니다. 그 동아줄을 던져준 사람이 바로 문재인 정부고요. 당연히 이 낭떠러지에서 이 동아줄을 잡고 버티고 있으니 힘들 수밖에 없죠. 엄청나게 힘들겠죠. 그런데 이 어려운 시기를 겪고 이 줄을 제대로 잡고 낭떠러지를 기어 올라가면은 평탄한 땅이 나옵니다. 바로 그 원리입니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이 지금 처해 있는 경제 현실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조그만 힘을 내어서 이 동아줄을 잡고 벼랑을 기어 올라가면은 진짜 앞으로 탄탄대로 살아갈 길이 나올 것입니다. 네, 이상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은 아재에게 아주 큰 힘이 됩니다. 나가시면서 꾹꾹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